모두의 창업 2차 공고에서 무려 1만 명을 뽑습니다. 선정되면 창업활동 자금 200만원과 AI 솔루션 100만원, 그리고 멘토링을 지원받습니다. 이후 라운드를 통과하면 일반 기술 트랙은 최대 2천만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받고 로컬 트랙은 최대 3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명이라는 숫자만 보고 이번에는 쉽게 붙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이번 공고를 자세히 보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반 기술과 로컬의 실질적인 경쟁 조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또 1차 탈락자는 최대 4점의 가점을 받고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트랙과 멘토 기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트랙이 유리한지, 그리고 신청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공고문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먼저 신청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접수는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17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번 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아이디어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1라운드에 선정되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업력 등 신청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자격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선정 이후에도 탈락할 수 있어요. 제출한 신청서는 접수 마감 전까지 수정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후에는 알림톡을 받아야 접수가 완료된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반드시 접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까 최소 2, 3일 전에는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대상은 크게 예비 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는 2026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없거나 사업을 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비 창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다면 원칙적으로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다만 직원 없이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등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예비 창업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인 대표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8월 21일부터 2026년 8월 20일 사이에 창업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현재 사업과 같은 업종을 그대로 확장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인지 다른 업종인지는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에 종목 하나를 추가했느냐로 판단하지 않아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즉 5자리 코드가 일치하면 같은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상품을 판매한다는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이종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산업분류 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일반 기술 트랙의 기창업자는 3라운드에 진출하면 협약 전까지 이종 창업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로컬 트랙은 2라운드 진출자가 협약 기간 안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사업자의 업태나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은 이종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번에는 일반 기술 트랙에서 8,000명, 로컬 트랙에서 2,000명을 뽑습니다. 두 트랙에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의 트랙에 하나의 아이디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기술 트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서 불편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아이템이 대상입니다. 반드시 특화나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서비스나 기존 방식의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아이디어도 가능합니다. 로컬 트랙은 지역의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 대상입니다. 지역의 농산물, 관광자원, 문화, 생활 서비스, 지역 문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로컬 트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일반 기술 트랙은 8,000명 중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내외로 선발합니다. 로컬 트랙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90% 내외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아이템이라면 로컬 트랙이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죠. 반대로 수도권에서 로컬 트랙을 신청하면 2,000명 전체가 아니라 약 200명 내외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선발 인원만 보고 트랙을 정하기보다 아이디어의 성격과 지역별 배정 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1라운드에서는 일반 기술 8,000명, 로컬 2,000명을 선발합니다. 선정자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2개월간 총 100만원 상당의 AI 솔루션,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다만 1만 명 모두가 큰 사업화 자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기술 트랙은 8,000명에서 1,000명, 다시 200명, 최종 5명으로 좁혀집니다. 2라운드에서는 최대 2천만 원의 MVP, 즉 시제품 제작 지원과 GPU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1위에게는 최대 5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별도로 약 5억 원 규모의 투자 연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최대 10억 원을 사업비로 한 번에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대 5억 원의 상금과 약 5억 원의 투자 연계를 합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로컬 트랙은 2,000명에서 1,200명, 다시 200명, 최종 13명으로 좁혀집니다. 지역 오디션 단계에서는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멘토링, 보육 공간, 투자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컬 트랙 최종 1위의 상금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만 원을 받고 끝나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 멘토링과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서바이벌 구조입니다. 1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전 멘토링과 관련해 1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따라 최대 3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1차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4점을 자동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멘토링을 수료했거나 온라인 멘토링 신청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아이디어 보완 사항도 이번 신청서에 작성해 주셔야 해요. 또 1차에 가입했던 것과 같은 로그인 수단으로 다시 신청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로 신청하면 제도전 가점을 받으실 수 없어요. 1차 탈락자시라면 이전 아이디어를 그대로 복사하시기보다 평가 의견을 기준으로 고객, 문제, 해결 방법, 수익 구조 가운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1차에서 2라운드를 통과해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2차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1차 선정 후에 지원을 일부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사람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기술 트랙의 첫 심사는 책임 멘토 3명이 신청서를 보고 아이디어의 차별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합니다. 로컬 트랙은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지역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일반 기술 트랙은 멘토 기간별 선발 인원이 신청 규모를 반영해서 정해지고 기간별로 중점 평가 항목도 공개됩니다. 그래서 멘토 기간을 단순히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시기보다 각 기관의 보육 계획과 멘토진, 중점 분야가 내 아이템과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2026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제도전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수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 아닌 지자체 지원 사업은 협약기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지원해 보세요. 중복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고문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5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첫째, 나는 예비 창업자인지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인지. 둘째, 기창업자라면 현재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신규 창업할 수 있는지. 셋째, 내 아이디어는 일반 기술과 로컬 중 어느 트랙에 더 적합한지. 넷째, 2026년 동시 수행이 불가능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진 않은지.
5째, 고객의 문제와 실행한 증거, 돈을 버는 구조를 신청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 이번에는 1만 명을 뽑기 때문에 분명히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1만 명이란 숫자만 보고 지원하면 실제 자격이나 트랙 선택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특히 기존 사업자는 업력 7년 이내라는 조건만 보기보다 이종 창업 조건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화려한 문장이나 어려운 기술명이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문제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실행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을 놓치지 않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안목을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래가는 기업에는 안목이 있습니다.